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프랑스 에스토니아를 앞세워 K9 견제에 들어가다, 이런 주제와 획기적 혼합 날개를 가진 항공기가 비행 획득 자격을 얻었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일 정찰 위성 2호를 발사한다는 소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열강 국가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는 엄청난 국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리더 국가로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닌 걸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유럽의 중국이다,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K9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갑자기 케사르 예찬론을 펼치고 나오면서 12문 도입 발표를 한 건 다 아실 겁니다. 에스토니아가 펼치고 있는 케사르 예찬론은 별거 아닙니다. K9보다 빠르다, 바로 이거 하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스토니아가 K9을 도입할 때 케사르가 빠른 거를 몰라서 K9을 도입했을까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현재도 K9을 도입 중에 있는 나라고 2026년에 도입이 끝나는 나라입니다. 모두 36문을 도입해서 운영할 나라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케사르 차량형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2018년부터 24문의 K9 자주포 도입 계획을 세워서 도입을 하고, 작년 1월 달에 12문을 또 추가 도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도입을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K9이 케사르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프랑스가 표정을 바꾼 겁니다. 현재 케사르 운영 국가는 유럽에서 프랑스를 빼고는 6개국이고 K9은 루마니아가 가세를 하게 되면 9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는 무상 지원국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케사르는 5개국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번 나토 기동 훈련에서 전차들의 진창길 통과 기동 훈련에서 오직 K2 흑표 전차만 통과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토 기동훈련에서 유럽 전차들의 공병 도하 훈련은 홍보 영상으로 내보냈고, K2 전차의 자력 도하 훈련 모습은 영상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런 데다가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진창 전쟁터에서 차량 자주포들은 기동 불능이 되고 그때 대포병 사격을 받으면 전멸할 확률이 높다, 이러면서 차량 자주포에 무용론을 펼친 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K9이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포탄 세례를 받으면서도 장갑 성능이 좋아서 반격을 한 사실,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유럽에서 판매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하게 한국산 전차, 자주포, 로켓포 등 한국 방산물자 견제를 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은 획기적인 혼합 날개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허가 소식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채널에서 복합 날개 항공기에 대한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항공기들은 동체와 날개가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복합 날개라는 형태는 동체가 날개 형상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체 자체가 양력을 받기 때문에 연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기존 항공기 동체의 2배, 3배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탑재 중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기의 중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별 이점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소재가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이론을 알아도 현실로 구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 항공기가 실현되게 되면은 기존의 항공기들은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0만 원 하는 항공료가 40만 원 정도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군용 수송기들도 작은 크기지만 탑재량은 엄청나게 늘어서 공중구비라든지 조기경보, 대잠경보, 대잠작전 이런 데 더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가 있어서 군사작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이 다른 항공기가 드디어 비행 허가를 획득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의 2호 정찰 위성이 내일 미국서 발사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2호 정찰 위성은 사 레이더를 주요 장비로 탑재해서 날씨에 관계없이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1호 정찰 위성 때에도 저장 장치는 중국선을 장착했듯이 2호 정찰 위성도
프로그램도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산 저장 장치를 장착하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